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누워서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어, 지금 한 75% 정도 남았는데요. 예, 가진에 대한 이야기가 좀 편한 자세에서 책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마카오의 프로들. 다음날 아침 그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마카오로 건너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콩에서 마카오로 들어갈 때는 배를 탄다. 자신들도 당연히 배를 타고 생각했는데 헬리콥터를 타게 되자 혜기는 우악장이 그동안 자신들의 노고에 대해 특별 한다고 저 좋은 대로 생각했다. 그러나 우악장에게는 달리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도박사란 배와 헬리콥터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헬리콥터를 타는 법이다. 돈이 넉넉하지 않을 때도요. 돈이 많고 적음은 개인적인 기준이다. 본인의 판단에 달렸겠지만 진정한 도박사들은 결코 비행기 싹을 아껴 그걸 카지노 게임 미천으로 쓰지는 않는다. 도박사는 항상 1등석을 타는 법이지. 회기가 방문을 했다. 수중에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라스베가스로 가면서 1등석 7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300만 원을 들고 카지노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그렇게 했다. 혜기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아무튼 우악장이라는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가 보통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데가 있었다. 한혁과 자신을 뽑은 최종 관문에서의 심사 기준만 봐도 그는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헬리콥터가 착륙하자 두 사람의 중국인이 마중이 나왔다. 우대가 어서 오십시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소 왕후. 왕후라 불리는 자는 우악장에게 꼬박꼬박 대가라는 호칭을 붙였다. 한혁과 혜기는 두 사람이 게임을 하면서 만난 사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다. 혜기는 우악장의 카지노 게임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대가라 불릴까 궁금했다. 왕후는 세 사람을 식당으로 안냈다. 식당은 뜻밖에도 동대문이라는 이름의 한국 식당이었다. 한국인들은 매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왕후가 웃으며 말했다. 동행한 중국인들도 거들었다. 예전에 우대가도 늘 한국 식당만 찾지 않으셨습니까? 왕후는 우악장의 세심하게 배려를 한 것이었다. 오늘은 그냥 구경 삼아 온 건데 뭘 그러나. 정말 게임하지 않으실 생각입니까? 그래, 이번엔 그저 구경만 할 참이야. 잘 됐군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재미있는 대로만 골라서 모시겠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은 누굽니까? 조카들이야. 조카들이 인물이 참 좋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남매? 그러나 세 사람 중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역시 우대가는 거짓말 하지 못하시는군요. 우리는 그래서 우대가를 좋아합니다. 우대가는 이분들을 견학시키러 오셨군요. 우악장은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유감스러운데 모처럼 한 장 크게 모시랬는데 견학을 오셨다니 게임을 보여드려야겠군요. 왕후는 우악장의 의도를 알아채고 세 사람을 리스보아 카지노로 안내했다. 마카오에서도 이제는 좋은 카지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리스보아가 독시가듯이는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직도 볼만한 게임이 곧잘 벌어집니다. 왕후는 부하 피전용 게임장으로 세 사람을 안내한 다음 지배인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고 돌아와 이곳 분위기를 전했다. 요즘 유덕화는 좀 뜸하고 성룡이 와서 많이 풀고 간다는군요. 그 친구는 영화 촬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주로 여기서 푸는지요. 결국은 더 큰 스트레스를 안고 가는 편이죠. 우악장이 소리내어 웃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은 큰 손님들이 보지 않는다는데 하지만 볼만한 게임이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왕후는 저편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있는 청년을 가리키었다. 한국 사람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지금 한국 돈으로 미니엄 200만원에서 미니엄 5천만원짜리 게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잠배팀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양인데 저 젊은이는 거의 배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 우악장이 대답했다. 저 젊은이는 한 판에 7억까지 배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돈이 좀 있죠. 지금 7억을 앞에 쌓아놓고 있어요. 혜기는 이제 20대 후반쯤 보이는 청년 앞에 놓여있는 7개의 칩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신호를 뱉어졌다. 저 조그마한 집 하나가 1억이라니. 저 젊은이는 신중하게 소문이 나있지요. 결코 겸손하게 배팅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 결정적인 순간에 몇 번 배팅을 하는 그의 방식입니다. 거의 헛손이 나가는 법이 없어 카지노 측에서도 긴장하는 상대의 모양입니다. 과연 그랬다. 젊은 청년은 칩을 앞에 쌓아두고 두 손을 턱에 벤 채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는 맹수같이 두 눈을 빛내며 펼쳐지는 카드를 노려보고 있었다. 저 침착함을 좀 보십시오. 보통 젊음이 같지 않습니다. 왕후는 놀랍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혜기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렇게 참으려면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생각이 들었다. 한혁은 별 표정 없이 변화 없이 왕후가 전한 말을 옆에 듣고 있었다. 오늘은 더욱 신중한 모양인데 한 판의 승부를 노려는 보는 모양입니다. 확실한 찬스라고 생각될 때 한번 지르겠지요. 시력을 다여 혜기가 깜짝 놀라 물었다. 왕후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곁에 와 있던 지배인이 왕후의 설명을 도왔다. 벌써 3시째 저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인간의 인내력이 아니죠. 혜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기는 이제껏 이런 게임을 본 적이 없었다. 태산처럼 버티고 앉아 세슈를 흘려보내고 있는 그가 두렵게 느껴지기조차 했다. 저 친구가 배팅을 하는 걸 보려면 밤을 꼬박 새워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저렇게 고리 눈을 뜨고 말이에요. 왕후가 웃으며 농사를 던지는 순간에 마치 청년이 7개 칩을 들어 플레이어에 찍었다. 지든 이기든 게임 내용은 전혀 무관한 딜러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딜러는 먼저 청년에게 카드 한 장을 던졌다. 그리고 자신에게 한 장, 청년에게 한 장, 다시 자신에게 한 장을 가져갔다. 청년은 매우 신중하게 카드를 쪼였다. 첫 장은 6, 다음 것은 그냥 펼쳐도 1초도 안 걸릴 것을 패를 청년은 거의 10분이나 쥐고 있었다. 두 번째 카드는 그림이었다. 바카라에서 킹이나 퀸 같은 숫자가 나오면 10은 모두 0이다. 따라서 젊은이 카드 숫자는 6이었다. 6. 청년의 목소리에 허공을 갈랐다. 그 목소리에는 두 가지 심리 상태가 담겼다. 6라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과 그보다 높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이다. 딜러가 기다렸다. 더 무심히 카드를 뒤집었다. 두 카드 다 합이 7이었다. 뱅커 7. 딜러는 무심한 척 플레이에 넣은 7억의 칩을 냉큼 씹었다. 어머, 혜기는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소리에 가까스 낮췄다. 청년도 표정이 변해 보이지 않은 채 자리에 일어나 버리고 나갔다. 안 됐군요. 그렇게 기다리다 한 배팅인데. 왕후가 웃으며 말했다. 오래 기다리기만 해서 반드시 이기면 지는 사람이 없겠죠. 혜기는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한혁을 보았다. 한혁은 표정에는 역시 변화가 없었다. 재미있는 구경했군. 우악장이 왕후를 돌아보며 말했다. 노름꾼의 말로. 그날 밤 우악장은 두 사람을 데리고 밤새 게임 구경을 했다. 그리고는 그때그때 이해에 돕는 설명해 주었다. 한국에서는 없었던 일이었다. 마카오식 바카라는 매우 공격적이야. 아까 그 젊은이도 결국 공격적 배팅을 한 거지. 좋은 그림에서 승부를 본 거야. 결과는 패했지만. 그런 식으로 패했을 때 승리는 어떻게 되나요? 승리는 후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면 세상 바카라는 재벌이 줄이 섰겠지.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도 해야 하니까. 우악장 대담의 상은 냉소적이었다. 다음날 왕후는 어두운 표정을 대어 자신의 차로 일행을 어느 우중충한 건물로 데려갔다. 우악장과 미리 이야기가 된 듯 했다. 건물 한 층은 완전히 트여있는 방이었는데 그 안에 수십 명의 남녀가 섞여 도박하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비참한 광경입니다. 왕후는 고개를 돌렸지. 우악장은 하늘과 혜기 등을 돌리지 못하게 도록 뒤에서 가로막았다. 저 사람들을 봐. 우악장 손을 가리키면 바로 이틀 전 홍콩의 병원에서 봤던 사람들이었다. 어머, 혜기는 비명과 함께 두 손을 얼굴에 가렸다. 눈을 떠 봐야만 해.
우악장은 평소와 달리 무서운 음성으로 해기와 한영을 압박했다. 제대로 통풍이 되지 않은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탓에 사람들은 거의 러닝처 차림이었는데 드러나는 그들의 신체에는 거의 성한 것이 없었다. 모두의 몸에는 생채기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고름딱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다. 왜 다들 저런 모습이죠? 왜 저런 상처가 났어요? 노름꾼의 말로다. 저들의 상처는 다 수술로 생긴 거지. 바로 엊그제 홍콩에서 수술받은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저자는 한 달 전 허파를 떼어내고 이틀 전에 다시 콩팥을 떼어냈어. 왜 저렇게 해기는 짐작을 하면서도 굳이 물었다. 왕후는 대답했다. 장기를 헐값에 파는 겁니다. 도박이 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허파든 콩팥이든 팔 수 있는 건 다 파는 거죠. 엊그제 수술을 하고 손에 쥐어진 위로금 몇 푼으로 저렇게 도박을 하는 겁니다. 도박을 하고 있을 때 통증도 못 느껴요. 인간의 장기가 몇 푼밖에 안 되나요? 저들의 장기를 팔아도 자신들 손에는 돈 몇 푼질 뿐입니다. 목도면 아예 손을 만지지도 못해요. 모든 거래는 채권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가만히 있나요? 경찰이요? 수술은 저들이 간절히 원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얼마나 무서우면 장기를 팔겠습니까?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저들이 모두 전에는 상당한 부자였다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모두 부자였습니다.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들이 모두 한때는 대단한 부자였어요. 왕후는 몇 번이나 그들이 부자였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했다.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잘못 길들여진 도박꾼의 말로 다 똑똑히 봐두어야 한다. 우학자는 다시 한번 말했다. 매우 특별한 전화. 어제 아버님께서 너무 무례했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얏트 호텔 테라스에 은교와 마주 앉은 송병주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 어제 저녁 그는 무작정 은교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에게 은교달라고 무릎 꿇었었다. 갑작스런 그의 행동에 은교의 아버지도 크게 싫은 표정을 아니었다. 장인 어른께서 잘 말씀드려줘. 장인 어른께 잘 말씀드렸죠. 송병준이 그렇게도 어딘가 달라졌다는 생각에 은교의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다. 장인 어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널 사랑할까? 우리가 모자랄 게 뭐가 있어? 너는 누가 뭐래도 이 세상 최고의 신부감이고 난 그런 걸 사랑할 자격이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은교는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면 자신도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할 참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러워질 거야. 고마워. 이제 그만 일어나. 그럴까? 경주는 미끄러지듯이 은교 옆으로 다가와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 집으로 갈까 받아줄게. 괜찮냐? 아니야. 내 차를 타고 나는 가볼 테가 있어. 은교는 고개를 가로젓었다. 안 돼. 기다려. 이 송병주의 아내를 사는 저런 길거리 택시를 타고 다닌다는 건 용납되지 않아. 송병준이 과정스러운 제스처를 써가며 기사에 호출하려는 참이었다. 은교의 휴대폰에 올렸다. 창에 떠본 생산번호였다. 남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은교는 전화가 걸려오는 걸 드물었다. 은교는 잠시 망설였다. 김은규 씨죠? 네, 그런데 오랜만이군요. 누구신데? 이소후입니다. 네? 은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기억하시나요? 아, 그럼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 떨려 나왔다. 살아 계셨군요. 네. 제가 죽은 줄 알았군요. 죄송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다음날 호텔로 돌아와 봤더니 그러셨군요. 은교는 그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당시의 감정이 되살아나 코가 찡해지며 목소리까지 잠겨버렸다. 은교의 통화를 엿들으면서 송변의 표정이 무섭게 변하고 있었다. 전화라도 한번 주시지 그러셨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강원도 영월입니다. 영월요? 예, 저는 영월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분이네요. 도서관이라니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내일 갈게요. 들릴 곳도 있고요. 줄 거라니요?
줄 거라니요. 갖다 드릴 것도 있고요. 제가 빚진 게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전화 한 건 아닙니다. 은교 씨는 제가 빚진 게 없어요. 은교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라 생각했다. 하여튼 제가 내일 찾아가겠습니다. 일도 있으실 텐데 아니에요. 이렇게 연락됐는데 한 시라도 빨리 뵈야죠. 그럼 기다릴게요. 통화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던 병준이 조각상처럼 굳어진 얼굴로 물었다. 너무나 다정한 통화군. 무슨 일이지? 별일 아니에요. 주고를 했다고? 은교가 호텔로 돌아가 도대체 누구기에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가? 병준이 흥분해서 물었지만 은근 담담하게 말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 지금은 묻지 마세요. 영월로 간다고? 사회봉사인 모양인데 전화 상담 이외에 직접 사람을 만나기도 하나? 빚을 지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설마 그자가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겠지? 은근은 꼬치꼬치 묻는 병준을 따돌리듯 걸음을 빨리 하며 호텔 입구에 서 있는 모험택시에 올라탔다. 미안해요.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재회. 다음날 은교는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내비게이션에 강원도 영월 도서관을 입력하자 3시간 남짓 거리에 걸리는 기록이 되었다. 영동고속도로로 달려가 이정표를 따라 중앙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치악산의 풍치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가 살아있었다니 정말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반가운 마음에 은근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악셀레이터를 밟아댔다. 속도 위반임을 상기시키는 내비게이션 경고음에 버뜩 정신을 들여 속도를 조절하며 은교는 서울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생각했다. 죽지 않았다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 것인가. 보통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가 이번에 어찌 지방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 자동차는 제천을 거쳐 영월로 도착했다. 은교는 시계를 보았다.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장릉에 들어가 산책을 하다 시간을 맞춰 점심때 영월 도서관 앞에 도착했다. 소의 휴대폰 번호를 누르는 은교의 손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예요. 어디세요? 도서관 앞이요. 정말 오셨군요. 금방 나갈게요. 아니 이리 들어오세요. 책들을 보여드리고 싶군요. 소의 목소리는 밝았다. 책이요? 네, 좋아요. 은교는 전화를 끊으면 역시 서울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살을 생각하고 히말라야까지 갔던 사나이, 돈 몇 천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나이. 그런 그가 갑자기 이런 시골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또 그렇거니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책을 보여주겠다니 은교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도서관 안으로 걸어모은것다. 오랜만이군요. 고개를 숙이고 걷던 은교는 투명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서우가 웃음 먹고 서 있었다. 히말라야에서 보았던 그 서우였다. 밝은 햇살 들에는 피부가 해맑아 보여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잘 있었어요, 서울씨. 건강해 보이네요. 이렇게 건강하신데 저는 들어가시죠. 서우는 은교를 서구 안으로 안냈다. 의외의 책이 많은데요. 여러 사람들의 뜻은 뭐 생긴 곳이죠. 도서관에 오면 세상의 지식들이 이렇게 정연하게 늘어서서 사람들을 기다려준다는 사실에 생각하곤 해요. 참 고마운 일이죠. 은교씨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매일 그런 기분으로 이곳에 빠져 사는데 근데 도서관에서 일한다니 넌 뜻밖이네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서가가 꽂힌 책들만 하루 종일 재는 것도 행복이죠. 행복하세요. 네. 이런 일 하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살아있다면 카지노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물론 카지노를 다녀요. 네. 그럼 지금도 도박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요. 네, 은교는 웃었다. 여전히 카지노 게임을 한다는 말에 실망스러웠는지 그의 솔직함 때문인지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 그 편안함을 아마도 함께 죽을 고비까지 갔던 그때의 소우가 아직 존재하는 사실에 확연한 데서 오는 것일 테였다. 소우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하기 어렵네요. 사실 저란 사람을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해요. 처음 봤던 그대로 소우를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었다.
어제 그가 지방의 도서관에서 일한다는 말을 들은 후 은교는 머릿속으로 그의 변화무수 수십 가지 생각해봤다. 그러나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여전히 신비롭고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이거 받으세요. 은교는 핸드백에서 여러 봉투를 찾아 내밀었다. 이게 뭐죠? 그때 돈이에요. 32,000달러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선우 웃었다. 그리고 봉투에 손등을 물리쳤다. 끝날이에요. 돈을 받으려 했던 일도 아니고 그때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런 마음으로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옛날 일들 하나하나 꼽아보다 떠올린 거죠.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돈을 받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무언가에 잡혀있는 것 같은 기분에 벗어날 수 없어요. 저희 아무것도 은교 씨를 붙잡지 않아요. 자, 나가서 점심이나 같이 해요. 그 돈으로 점심을 사세요. 은견 한동안 망설이다 다시 핸드폰 속으로 집어넣었다. 소유 몸집이나 말투 겉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차를 좀 타고 나가도 되겠어요? 네. 서우는 은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는 도서관을 나섰다. 얼마를 달린 차는 한 허름한 식당 앞에 멈췄다. 쌍용식당이란 오코가 걸려 있었다. 보기 이래도 이 집 인근에 꽤 소문난 집이에요. 저가 음식을 주문하자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반응 나왔다. 맛있네요. 다행입니다. 식사가 끝나자 은경 물었다. 하나 물어봐도 되죠? 뭐죠? 아직 도보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카지노를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도서관에서 일을 하세요? 카지노에서 게임하기 위해서죠. 소은의 말에 은교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때 이 이후 사회봉사를 하고 있어요. 주로 도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전화 상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알게 되었는데 한 번 도박에 빠진 사람은 거의 대부분 직장도 가정도 다 잃을 만큼 망가지더군요. 그런데 소호 씨는 도박하기 위해 직장을 가졌다니 그것도 시골 도서관에서라뇨. 그런가요? 소호는 웃으며 가볍게 응수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설명을 하려 들지 않았다. 왜 설명을 안 하세요? 말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소호는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잠시 생각을 정리한 듯 카지노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차의 문제인데 말씀했어요. 카지노 게임은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카지노 게임을 정말 일처럼 해도 이기기 어렵죠. 그러니 카지노 게임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놀이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직업을 버리고 카지노 게임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들릴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제대로 카지노 게임을 하려는 사람에겐 다른 직업이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카지노 게임에 빠진 사람들은 직장을 버리게 되죠. 은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은교 씨 말대로 그런 다른 일을 않고 카지노 게임만 이길 수 있는 게 있냐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카지노 게임만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내면이 피폐해져요. 내면이 피폐해지면 도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게 돼요. 자기 모순이죠. 은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듯멀듯한 그래서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원래 무슨 일을 했었나요? 원래 도서관 사세였나요? 그저 도서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죠. 조용히 책을 파묻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싶었죠. 그래서 지금 지식을 섭렵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섭렵보다는 삶의 균형감을 잡고 있어요. 삶의 균형이라면 뭘 말하는 거죠? 도박과 인생의 균형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야 지지 않아요. 도박에서나 인생에서나.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두죠. 일어날까요? 은교는 계산을 치르고 식당을 나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더 이상 도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은교는 영혼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다시 만난 소호를 생각했다. 다소 추상적이긴 해도 도박에 대한 그의 사고는 역시 보통 사람의 것과는 많이 달랐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 나름 철학을 가진 듯 했다. 첫 만남 때도 느낀 것이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면 유쾌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지금도 그 느낌으로 조금 또 달라지지 않았다. 은교는 유쾌한 여행이었다는 생각을 하며 서울로 진입했다. 일장 준목 부장님 왜? 최근에 대단한 놈들이 둘 나타났습니다. 대단한 놈이라 어떤 놈들인데 정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승률이 대단합니다. 거의 전승입니다. 매일 오나? 네, 거의 매일 옵니다. 하루에 적게는 수천을 많게는 수억씩 꼬박꼬박 이어갑니다.
어디 게임 기록 한번 봐줘. 강원랜드 영업부장 최낙역은 태호 정민의 기록치를 받아 들여 꼼꼼히 살펴봤다. 호롱가은 한놈은 7억, 한놈은 8억을 이겼습니다. 한참 게임 기록을 살펴보던 부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을 잘 보는 놈들이군. 그렇습니다. 그림을 아주 안전하게 보는 놈들입니다. 알았어. 그냥 내도 괜찮을까요? 나도 그림은 좀 보지만 게임이 급하잖아. 그렇긴 합니다만 바카라가 그림 맞춰서 이기는 게임인가? 나도 이긴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질 놈들이니. 그러자 과장이 끼어들었다. 부장님, 이놈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 돈 좀 따고 나서 필리핀 같은 데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다 풀어버리면 어떡하죠? 필리핀을 나간다? 네, 그쪽에서 가는 놈들과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땡겨버려. 알겠습니다. 부장의 지시받은 과장은 바로 직원 한 명을 불렀다. 딜러 중 누가 제일 예뻐? 김은영이라고 하고 김인영하고 서인숙이 돋보입니다. 그 둘을 그놈 게임에 집어넣어. 그리고 자네는 그놈을 좀 잘 지켜 세워줘.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동서울 톨게이트를 출발한 BMW 승용차 안에서 태호와 정미 통화하고 있었다. 어디쯤 가고 있어? 지금 막 영월 고개 넘었어. 장릉인데 잘 됐다. 그럼 장릉 앞에 간장게장 하는 집 있잖아. 그래, 그 집 죽이지. 거기 게장 라도 치자.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안 그래도 임하수 취급판인데. 그런데 너 혼자 가냐? 아니, 여자애 하나 데리고 가. 아, 야, 그 우악장 말하던 말 벌써 잊었냐? 카지노 게임에 여자는 건물이라 그랬잖아. 에이, 그 우악장 말인지 우악지인지 뭔지가 짓거릴 때만 잊어버린 지 오래야. 그런 개떡 같은 놈이 어딨어. 몇 천만 원 딴 놈을 불합격하고 오히려 이런 놈을 합격시키는 게 어딨냐고. 그런 놈들이 박하라는 걸 알아. 하긴 병신들이지. 그건 그렇고 오늘 때리고 나면 어디 바람이나 쐬러 가자. 필리핀은 가든 사이판을 가든 하자고. 좋지. 애들 깔쌈한 것들로 내가 준비해. 그까지 애들이 문제겠어? 한 다섯씩 데리고 가. 게임만 이기면. 하여튼 오늘 한 판은 하고 뜨자고. 그래. 너 올 때까지 기다릴게. 알았어. 지금 톨게이트니까 3시간 안에 들어갈 거야. 강화해라 전화 많으니까 조심해. 100장이든 500장 찍으라 그래. 바카라 한 판만 제대로 찍으면 오히려 돈이 남는다나. 하긴 태호는 전화를 끊으며 기사에게 툭 내뱉었다. 영어까지 2시간째를 끊어. 태호와 정민은 저녁 무렵 바카라 테이블에 앉았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직원은 하나가 웃으며 인사를 꺼냈다. 두 분 정말 대단하시던데 직원들은 모두 게임만 보고 있었다. 그래? 아마 그동안 강원랜드 게임 한 분들 중에 제일 나을 거예요. 그야 당연하지. 우리는 여기 널려있는 쓰레기들과는 달라. 정민이 찡그리며 말했다. 야, 너 그 국장이 뭔지 하는 말 생각난다. 누가 칭찬하면 도망치라 그랬지. 그래. 근데 나는 기분만 좋다. 야, 게임 이기면 됐지. 뭔 말인데 그렇게 많아. 우학장 그 양반 박하리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지. 이때 몰라. 서울 안 가본 놈이 가본 놈보다 더 잘한다 하잖아. 그러게 말이야. 두 사람은 보통 때와 기분이 훨씬 좋았다. 야, 오늘 애들도 다 예쁜데 넌 이름 뭐야? 김은영인데요. 내 별명은 앞으로 미스 강원랜드다. 하나가 웃는 딜러를 보며 어깨를 엇서겠다. 야, 너 한 달에 얼마 받아? 얼마 못 받아요? 그러면 때려치고 나하고 떠나잖아. 너 3년 반 받는 봉급 내가 주면 되잖아. 1억 주면 되나? 넌 얼마 받아? 같아요. 야, 정민아, 넌 걔 책임져라. 난 얘한테 일 맡을 테니까. 두 사람은 기분 좋은 게임을 시작했다. 야, 오늘 왠지 기분이 좋은데. 그래, 스타트가 좋아. 그래도 신중해야죠. 우학정이 늘 첫 배터리 조심하라고 했잖아. 또 그놈의 우학정이야. 돈 따는 놈이 제일이지 무슨 우학정이야. 첫 배팅에 재수 보기로 한번 세리자. 첫 배팅 미니멈이 했어. 시발 넌 맥시멈 간다. 태양 100만원에서 친 10개를 광소를 내면 뱅크를 찍었다. 그러나 정민은 우학정이 배운 대로 미니멈 배스를 했다. 플레이어 5 뱅크 4 첫 카드를 펼쳤다. 딱 죽는 가다네. 두 번째 카드 펼쳤다. 플레이어 서드 카드 8 뱅커 1
전문가 태호가 이긴 것이다. 이야 이거 죽이네. 얘 참 예쁘다. 자살해버리네. 커미션 50만원을 빼고 950만원을 끌어들인 태호의 손길은 가볍게 짝이 없었다. 이봐 첫 배스의 미니엄 무슨 미니엄이야. 도어판에선 돈 따는 놈 젤이야. 젤 미친 척하고 따라갈걸. 두 사람 캐주얼 스타트로 보고 흐름은 끝까지 이어졌다. 너 얼마 땄어? 1억 2천. 너는? 너보다 천 많아. 가자. 이제 세부에 가서 바람을 쐬보자. 그래. 근데 세부 가는 비행기 1등석이 있냐? 1등석 없어. 비닐스만 있어. 요금이 이래야 몇십만 원도 안 돼. 자 비행기 티켓 한번 찍고 가자. 태어는 200만원 뱅크에 툭 찍었다. 플레이어가 나왔다. 꽃이 쓰네. 태호가 다시 400을 뱅크에 들이댔다. 또 플레이어가 나왔다. 어쭈. 태호는 이번에 800을 뱅크에 툭 찍었다. 이번에도 플레이어였다. 1000을 찍었자. 태호는 역시 뱅크 쪽을 찍었다. 또다시 플레이어였다. 뭐야 플레이어 줄이잖아. 두 사람은 이번에 플레이어 1000만원씩 찍었다. 뱅크가 나왔다. 야 이거 꼭지도 걸어보겠네. 두 사람은 계속 찍어댔다. 그런 이상해도 그림 미친 귀신부터 반대로 나오고 있었다. 간혹가다 한 번씩은 맞았지만 거의 매판 2천만원씩 나가자 두 사람은 얼굴이 붉어졌다. 이것 좀 찍어줘. 두 사람은 급기야 몇 사람이 병장을 옆에 앉고 5천만원을 찍어댔다. 이제서야 느낌대로 배스를 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계속 반대로 찍었다. 야 BMW 745 롱바디 얼마 잡아주냐. 그렇게 태운 자동차에 잡혔다. 불과 며칠 전 딴 돈으로 샀던 차였다. 그러나 자동차는 잡히고 5천만원을 단번에 배수를 험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의시발 200 먹으러 15억 올인 됐네. 혼전도 다 나갔잖아. 야 꽁지 차에서 더 안 나오냐? 팔아야 돼. 얼마 주게? 3천이요. 그래 줘. 태화 정면 마지막 3천씩 반씩 나눴다. 이제야 반대 가지 말고 피에 따른 한 번 쉬면 되잖아. 그래. 이미 15억을 잃은 그들에게 3천만원 돈이라는 수도 없었다. 돈이할 수도 없었다. 차분하게 바라던 다짐 불과 5분도 안 돼 무너지고 두 사람은 마지막 백마저 실패하자 자리에 일어났다. 내가 뭐랬어? 딴 방식 그대로 다 잃은 놈들이 그랬잖아. 부장이 확실한 참 목소리가 그들을 라는 게임 눈에 올려 펴졌다. 뇌를 지배하는 자들. 유사종 회장은 밤늦게 걸려온 전화를 고개를 가격했다. 휴대폰 액정 화면에 이상한 번호가 찍혀 누군지 짐작할 수 없었다.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지 않았는데 그들 모두 함부로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울리는 전화벨이 이상하게도 유 회장의 신경을 건드렸다. 유 회장의 휴대폰에 기회됐다. 형 나야. 미국에 있는 동생 필종이었다. 동생의 목소리에는 작가라 앉았다. 필종이구나 무슨 소리 있냐 이 시간에. 잘 지내고 있지? 사분 잘 되고? 유 회장이 물음에 알아보시 필종 말했다. 형 우리 가족 좀 맡아줘. 무슨 소리야? 가족 맡아달라니. 유 회장은 전화가 올 때부터 대화를 틀도 불쾌한 예감이 간신히 누르며 물었다. 당했어요 형. 나 무서운 놈들한테 당했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철저하게 깨졌어. 완전히 파산이야. 뭐야? 유 회장은 오랜 게임 경력이 있는 참에 역시 일각에 있는 필종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필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전 재산을 한꺼번에 걸 만큼 무모하지 않았다. 형 부탁해. 필종을 먹였다. 어쩌다 그랬어? 귀신에게 걸렸나봐. 아니 귀신이 아니고 이상한 놈들에게 당했어. 완전히 당했어. 형 나는 그놈들에게 뇌를 지배당했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너야말로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절대 대왕 아니냐. 절제 대왕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나 순식간에 당했단 말이야.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야. 평생 처음 보는 이상한 놈들이야. 박하려를 그렇게 할 수 있으리란 건 지난 3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 생각할수록 무서운 수법이야. 필종은 간신히 울음을 참아내고 있었다. 어떤 놈들이야 도대체. 형 절대로 복수하려 들면 안 돼. 절대 악마들이야.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놈들이라고. 너 거기 그냥 있어. 내가 첫 비행기 타고 가나. 아니 형 이미 나 약 먹었어. 이만 끊을게. 제발 가족들 맡아줘. 형 잘 있어. 널 모자란 형이 끌어줬어. 형 제발 복수하려 들지 마. 동생의 마지막 부탁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필종아.
필종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유 회장은 이내 필종의 번호를 물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집 전화 역시 무통이었다. 밤새 전화가에 매달렸던 유 회장은 아침에 대해서 동생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 회장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오는 허탈한 걸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같이 카지노 게임을 해왔던 사람들 가운데 결국 자살로 카지노 게임판을 떠난 이들이 많았다. 이 중에서 보통 사람들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판검사 출신 변호사며 종합병원 등 의사 등 사회적 성공한 자들 솔타되어 있었다. 카지노 게임의 세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 줄, 카지노 게임을 즐기는 동생만은 어떻게든 지켜주기 위해 절제 대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등 나름 보호해오고 있었던 터였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죽음을 보게 된 것이다. 필중아, 유 회장은 목을 메어 동생을 불러댔다. 유 회장은 언젠가 자살한 누군가의 관을 매장하러 가는 자리에 동생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걸 떠올렸다. 형 도박하다 죽으면 그야말로 개죽음이지. 그 죽음을 정말 개죽음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은 동생의 고통에 고스란히 전해져와 유 회장 가슴에 휘을 팠다. 아팠다. 유 회장은 고개를 들어 북한산을 바라봤다. 이제 그 주변에 죽어간 사람들의 얼굴으로 선풀이 떠올랐다. 구천의 또전 그들 혼이 편안할 리 없었다. 야차 같은 책까지까지 시달려 가족들을 모셔본다면 그들의 영혼은 없어진 가슴마저 가라질 찌질을 후회할 것이다. 필중아. 다시 한번 유 회장은 동생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다. 선량한 동생이었다. 유 회장은 직감적으로 동생의 파산 경우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생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유 회장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냉동관에 담겨 태평을 건너온 동생을 선산에 묻고 난 유 회장은 제수에게 상당한 돈을 보냈다. 아주버님, 미국에선 도저히 못 살겠어요. 주변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필종의 아내는 넌더를 쳤다. 그렇게 되도록 왜 내게 연락 안 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예상했던 대로 동생은 자신을 마지막 보루로 남겼다가 가족을 맡긴 것이었다. 한동안 유 회장은 재수와 조카를 정착에 신경 썼다. 대략 정리가 되자 유 회장은 그동안 품었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유 회장 먼저 전 실장에 전화가 걸었다. 오랜만에 마주한 유 회장의 기색이 너무 침울해서 전 실장은 바짝 긴장했다. 전 실장은 그 바닥에서 마당발로 통했다. 그런 카지노 게임 빠진 사람들에게 도박으로부터 헤어나는 방법을 상담하기도 하고, 카지노 게임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의 돈들을 받고 카지노 게임을 가르치기도 했다. 또한 한참 카지노 게임에 빠져드는 사람들에게 꽁지를 알선하기도 했다. 그의 성격은 치밀하고 사심 없어 유 회장 평소 가까이 하고 있었다. 유 회장은 동생의 자살에 대한 설명했다. 전 실장도 필종을 잘 아는 터라 유 회장에게 듣고 분노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군요. 바카라는 서민과 카지노 상대라는 게임인데 거기서 무서운 일이 계획될 여지가 있었던 걸까요? 나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필종 사장이나 저도 잘 알죠. 웬만한 성분하지 않은 분인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무너졌다는 게 믿기지 않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전 실장님 이것 좀 봐줘야겠어. 그래야 할 것 같군요. 그래,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알았습니다. 유 회장은 수표를 건넸다. 도박의 길. 내가 얘기 하나 해주지. 파리에서 니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학장은 한국과 회계에게 옛날 얘기 한 토막을 들려주었다. 우학장 자신이 젊은 시절 겪은 에피소드였다. 우학장은 20대 후반 고스톱을 많이 쳤다. 크고 작은 판에 올려다 보니 상당히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고스톱이라면 누구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호기롭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봉군이라는 호구를 하나 알게 되었다. 지금은 은퇴한 후 소일하는 셈치고 사무실 하나 내서 오파상이라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를 회장이라 불렀다. 젊은 우학장은 가끔 그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치곤 했는데 그 사무실에 놀러 오는 사람들도 모두 그처럼 돈과 시간이 넘쳐난 한영들이었다. 젊은 우학장들이 들으면 박봉근 회장은 언제나 친한 친구처럼 맞아주었다. 미스터 우, 아침부터 놀러 왔나?
놀면 뭐합니까? 너는 이라도 잡아야죠. 이를 잡으러 오셨다. 그럼 이 영감들한테 연락해볼까? 박봉근은 전화기를 들었다. 김 회장 전에 한번 놀았던 우필백이라고 있잖아. 젊고 매너 좋은 친구. 그 친구가 아침부터 왔네. 한번 놀자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박봉근 여러 군데 전화를 했다. 그들을 모두 회장이었고 내 운전기사를 데리고 올라고 했다. 이봐 박 기사 이번엔 이 회장이 차 벤츠 600으로 바꿨다면서. 네 회장님 어때? 차 중입니다. 지금 어디 남한산성이라도 한번 나가실까요? 아니야 다음에 가. 여기 젊은 친구 하나가 와서 좀 놀아줘야겠어. 네 노리는 시겠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액 수표를 소지하고 왔고 손에는 한눈에 봐도 몇 칼레 넘는 진품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학장은 늘 돈을 따곤 했다. 우학장은 이렇게 한결같이 점잖고 돈 많은 회장들이 만난 것을 평생 복으로 생각했다. 그 당시 우학장 부친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경색을 겪게 되었는데 어느 날인가 사정 이야기를 듣고 선뜻 돈을 빌려주게 했다. 우학장은 든든한 자금줄도 생긴 데다 미숙한 이들 아니 돈이 너무 많아 정작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한량대를 상대로 고수들을 쳐서 돈을 따는 재료가 쏠쏠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우학장 처럼 돈을 따는 날이 서서히 줄어들더니 급기야 자신이 지니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다. 돈을 한 번 줄어들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바닥이 났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는 돈이 고리대로 해서 아버지 회사를 뺏기고 말았다. 자신이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을 잃어놓고 난 다음이었다. 그놈들 모두 을지로의 흐름한 여관에서 합숙하다가 박봉근이란 자가 전화를 걸면 그때부터 일어나 세수하고 세탁소에 옷 찾아입고 전당포에서 반절 밀려 끼고 기사라고 그러한 하나 데리고 택시 타고 오는 걸 나는 몰랐다. 그 흐란함 나한테 오늘 차 안 쓸 테니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고 말일세. 열 몇 놈이 한 방에서 뒤집어져 있다가 전화 받는 순서대로 모두 그 사무실로 몰려온 것 말일세. 무슨 회장이니 뭐니 하면서 고액 수표들을 모두 작업이었다. 우학장 이야기 듣고 있는 혜기는 시원하게 웃었다. 고수집에서 가능한 작업이 있지만 가주인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카지노 측에서 가짜 손님을 투입할 리였고요. 우학장 미소를 말했다. 불가능이라고 믿었던 것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법이야. 예컨대 망하기 직전 컴컴한 카지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카지노라고 해서 전부 다 믿었으면 안 돼. 게임할 곳을 잘 선택해야 하는 거지. 네. 그런데 카지노에서 카드 자체를 속이는 일도 있나요? 과거가 라스베가스는 그랬다. 복시의 시대 말이야. 마피아들은 카지노 경영하면서 별별이 다 있었지. 바카라의 경우에는 카드를 통째로 바꿔버리겠어. 하지만 지금은 그래는 전혀 없지. 사실 바카라는 카드로 바꿀 필요도 없어. 게임이야 굳이 손님이 속이지 않더라도 결과를 매하는 것이니까. 비행기를 파리를 떠나 거의 2시간 만에 지중해의 휴양 도시 니스에 도착했다. 세 사람은 공항으로 바로 헬리콥터를 타고 몬테카르로 향했다. 헬리콥터는 아주 낮게 날았다. 바닷속 원이 보일 정도였다. 헬기는 바다 내려면 탄성을 질렀다. 몬테카를로의 밤은 화려했다. 하지만 바카라 게임이 열리는 공간은 일반인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왜 여기 바카라의 비밀이야 하는 거죠. 전통이야. 잠시 후 세 사람은 누군가의 안내받으면 바카라 게임장 안으로 들어섰다. 오늘 우리는 게임을 하지 않아. 하지만 게임을 하든 않든 몬테카를로에서는 매니저의 안내를 받아야만 해.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 그래서 먼저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게임을 할 거라고 미리 알려야 해. 그러면 매니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지.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술도 한잔하고 나서 마지막 코스로 게임을 시작하지. 새벽 1~2시 되면 끝나. 카지노 문 닫는 얘기네요. 그래. 그래서 초반에 서두르지 않으면 하나네요. 초반에 크게 잃으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기 쉽지. 바카라에서 마음이 급해지는 뭘 말하는지 알겠지. 네, 세 사람은 잠시 다른 사람들 불러에 들어보고 있었다.
몬테카를로의 게임 방법은 아시아나 미국 방법과는 아주 달랐다. 유럽의 바카라는 미국인은 강원랜드와 달리 손님 중 한 사람이 물주가 되고 그가 내놓은 금액 범위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돈을 거는 방식이 따라서 손님 상호 간의 감정이 생길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게임이 끝이지. 유럽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님 간의 감정을 가지지 않으려 했어. 알겠어요. 근데 유럽에서나 아시아에서나 미국과 같은 방식의 바카라는 없나요? 그것도 있어. 푼토방코라고 불리지. 하지만 많은 카지노에 있지는 않아. 몬테카를로의 카지노는 겉으로는 사교라는 이름 안에 철저히 은폐되어 있어. 하지만 이면에서 벌어지는 자산율은 결코 아시아나 미국에 뒤지지